자, 이제 유엔사 외교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중 두 제국의 대충돌, 그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한국, 거기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한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제압하는 그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그거 안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중국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폭망한 게 문재인이죠. 그거 승계하겠다고 날뛰다가 폭망한 게 이재명이고, 예. 그거 다시 살려보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이 발악하는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고 처자빠져 있는 게 국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중 두 제국 사이에 이런 그 대충돌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포지셔닝 한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있는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예요. 오늘 열린. 이게 사상 최초거든요.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하면 한국은 참여를 안 해요. 왜냐면 한국은 유엔사 멤버가 아닙니다. 한국은 당사국이지 유엔 사령부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엔 사령부를 구성하는 8개국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우린 당사국이니까 유엔사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엔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우리는 북한 진격할 때 우리 땅이니까 진격하는 거야. 헌법 3조. 다른 나라는요. 유엔사 깃발을 안 들면 북한을 진격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중국을 정조준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의 살집이잖아. 중국의 맷집 아니에요. 중국의 보호막이잖아. 그거를 자유진영 서방 국가들이 진격해 들어갈 때는 유엔사 깃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사의 그 유엔사를 구성하는 유엔사 그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유엔사 사령부 구성국, 그러니까 유엔사 헤드쿼터즈, 그러니까 유엔사 본부 구성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예. 유엔사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인데 이 한국 국방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금 조율을 끝내고 오늘 첫 회의가 열린 거예요. 북한이 당연히 기겁을 하죠. 그래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새로운 침략 전쟁을 도발하기 위함이다 하고 이제 난리를 부렸어요. 예, 오늘 이제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이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종전 체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종전 바람 띄우는 건 국가 반역 행위다 뭐 그런 비슷한 말들을 여러 번 했죠. 예, 그 제가 참 찬성을 했죠. 왜냐면 3년 전에 저 백모하고 조성환 교수가 그 얘기를 처음에 했거든. 예.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문재인의 종전 체제는 유엔사 해체를 노리는 음모죠. 왜냐하면 종전 체제가 되면 유엔사가, 예, 해체됩니다. 유엔사는 휴전 체제에서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이제 종전 체제를 만드는 거는 종전 체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 휴전 때도 우리가 뭐 큰 군사 충돌 대응 없이 왔잖아. 이 휴전을 종전으로 만들면 뭐가 바뀌지? 그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엔사가 해체되고요. 북한이 정상국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고 문재인이가 이제 종중, 종북, 코메리칸들, 미국 교포들 중에 색깔 진한 인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이죠. 민주평통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문재인이가 민주평통을 전부 다 좀 색깔 진한 교포로 다 바꿨었어요. 그 간부들을. 그거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그 민주평통 사무총장 돼가지고 그거 다시 정상화시키느라고 아주 거의 뭐 피동을 싸고 계시죠. 예. 예. 민주평통을 이제 총동원을 했죠, 문재인이가. 그래가지고 미 하원 의원들을 압박해서 여러 명 움직였죠. 한 20, 30명 움직였습니다. 그거 움직이는 거 보고,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저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전체제 음모는, 종전체제는 유엔사 해체를 겨냥한 거다. 이거. 큰일 날 짓이다. 그 국제 세미나를 그때 조직을 했던 거죠. 한 3년 전쯤에. 예.
그래서 유엔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별다른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중국을 정조준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 본부는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권 5개국, 오커스 3개국하고, 그러니까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커스 3개국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걸 앵글로포닉 5 countries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5개 나라, 앵글로포닉 5 countries. 영어권 5국하고 프랑스, 덴마크, 콜롬비아 그렇게 해서 8개국이 유엔사 본부 8개국이고요. 이 본부 밑에 이제 조인트 스태프가 있어요. 참모부. 예. 한국은 여기 참여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유엔사에 참여하면 아마 손발이 좀 묶일 거예요. 예. 한국은 독한 별동대회를 해야 돼요. 한국은 유엔사 깃발 없이도 북한 진입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에 안 들어가고 이 뭐라 그럴까 리베로로 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점은 고맙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유엔사가 유엔군 후방본부, UNC 리어의 기지 제공국입니다. 물론 좀 냉소적으로 생각하면, 야, 일본이 뭐 미군한테 기지 제공한 거고, 미군 기지 안에 그 유엔군 후방본부 뒀는데 뭔 문제야. 뭐 그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시비 걸려면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 미국과의 미일 안보 조약에 보면 미국만에게만 제공한다로 돼 있어요. 일본은 다른 나라엔 제공 안 한다. 기지를 미국에게만 제공한다. 미국이 자기 유리하려고 그렇게 박아놨어. 그러면 유엔사라는 건 미국과는 다른 실체인데 유엔사가 왜 너희 미국에게 제공한 우리 일본 내 땅에 왜 있는 거야? 라고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비 안 걸어준 게 고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고 싶어할 그 유혹을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죠. 그럼 북한이 일본 안에 미군 기지, 즉 유엔사 후방본부 기지를 때리게 되면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토가 공격받은 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염치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와 별도로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라는 게 또 있죠. 예, 거기는 이제 오커스 아까 그 삼형제, 영국, 미, 영, 오스트레일리아, 미, 영, 오, 오커스 삼형제랑 유럽 중심입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을 넓히려고 미국이 2019년에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땐 유엔사가 법률 검토를 했다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 그게 전력 제공국 될 수 있어. 이 얘기 뭐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유엔사에 참여하고 싶은 나라는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 다 와. 뭐 참여할 만한 나라는 다 유엔 회원국 자격 다 갖고 있잖아. 폴란드도 올 수 있고요. 네. 루마니아도 올 수 있고요. 네. 스웨덴도 올 수 있고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올 수 있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올 수 있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면, 문재인이가 왜 종전체제를 만들어서 유엔사 해체를 하려고 했었구나. 이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죠.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충돌을 자유진영 전체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다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유엔사는 또한 자유진영 전체가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한미를 감당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유엔사라는 후광을 가진 유엔이라는 뭔가 이름 두 개를 박은 후광을 가진 그 자유진영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북을 역성을 들려면. 그러니까 장진호 같은 이상한 영화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답 안 나오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전쟁을 벌였을 때, 도발을 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 평화 유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NDS에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 북의 핵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무력과 비핵 무력을 사용해서 직접 비용을 강요해야 된다. 북한에. 거기 보면 제 빨간 줄 쳐놓은 거예요. Credible threat. 야, 우리 진짜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 근데 그 내용이 뭐야? Direct cost. 너 진짜로 너 직접적으로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비용을 치를 거야? 라는 진심 어린 위협. Direct cost imposition. 그거죠. 근데 그거를 무슨 수단으로? 핵, nuclear and 비핵, non-nuclear means.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북핵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너희가 도발을 하면 핵 무기와 비핵 무기를 써서 너희를 체제를 끝내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직접적 비용을 체제 종식이라는 직접적 비용을 북한한테 위협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를 지킨다. 그게 2022년 미 국가방위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다이렉트 코스트네. 다이렉트 코스트 임포지션이네. 우리가 뭐 알잖아요. 항상 경영학 하면 직접 비용이 있으면 인다이렉트 코스트도 있잖아. 간접 비용도 있잖아. 북한은 직접적 당사자지. 지정학적 상황에 기생하는 착취체계. 기생하는 착취체계. 그러니까 오나는 중국이네. 오케이. 그러면 중국한테 코스트를 지불하게. 개가 싸놨고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주인한테 가서 따져라. 그럼 그러니까 그 꼭두각시인 북한이 도발을 했으면 중국이 대가 지불하게 하면 된다. 그 구도를 명확하게 잡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 이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간접적, 궁극적 비용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걸 indirect ultimate cost. 간접적, 궁극적 비용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중국은 무슨 대가 지불하는데? 북한이 진압, 평정, 자유화되면 국경 베이징 해안 지역이 전체적으로 노출돼요. 그러니까 종심이 없는 나라가 돼. 종심이 굉장히 짧아진 나라. 그거까지는 뭐 군사적이라 그래서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4억 중국 주민이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거 뭐 저기 그 조선 보니까 말이야. 그 한국 일부가 된 다음에 혹은 뭐 자유화된 다음에 뭐 무지막지하게 뭐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 그래. 이래버리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만성적 체제 위기 아니에요. 정치 심리적 중폭격을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장산곶 베이징이 750km입니다. 신의주 다롄이 265km, 신의주 선양이 212km. 제가 왜 선양을 꼽았나요? 여기가 저기 중국 군수산업 밀집에 있는데요. 그 중국의 그 전투기 엔진들 선양에서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태안 칭타오가 534km, 강정 샹하이 500km, 강정 림보 500km, 강정 푸조우 1000km. 지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500km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철령이 1000km 갈 텐데 거의. 미국의 그 AGM 158B에 해당하니까 1000km 갈 거거든요. 그래 비행기 떠서 놓으면 되네. 우리 수백 발 갖고 있을 텐데 최소. 비행기 떠서 놓으면 되네 그냥. 우리 뭐 현무 그냥 다 가네. 말이 쉽지. 신의주 다롄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예요? 얼마나 중요한 항구고. 티안진도 그렇고. 티안진은 한 600km밖에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장산곶 티안진이 한 500-600km밖에 안 돼요. 베이징이 750이면. 북부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가 세 개잖아요. 다롄, 티안진, 칭타오. 뭐 셋 다 완전히 그 사정거리 권역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건 얼마나 길어? 저기 뭐야 국경은 또 우리 탱크에 자주포에 헬기에 뭐 다연장에 육군 대 육군 붙으면 박살날 텐데 걔들 모든 육군을 다 만주에 둘 수가 없으니까 모든 육군을
압록강 도만강 변해둘 수가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랑 게임이 안 된다고요. 쟤들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핵무기 써야지 뭐. 핵무기 썼다가는 나라 문 닫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그러면 미국이 저기 유엔군 사령부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는 저렇게 강화한다는 얘기. 거기다 한국 유엔군 사령부 그 합동 국방회의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좌장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회의를 해. 한미 두 국방장관이 저 회의인 좌장이거든요. 한국이 호스트 국가니까. 야, 그러면 이건 그 완전히 미국이 중국 정조준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중국을 뭐 저기 완전히 그 저기 뭐 아니 북한을 완전히 자유화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미국은 어떤 좋게 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초이스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컨틴전시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패를 가늠을 해요. 미국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 공 던지는 애. 걔가 한 가지 작전이 아니잖아. 작전이 한 10대까지를 갖고 마지막 순간에 제일 확률이 높은 걸 택하잖아요. 작전을 한 가지를 안 쓰거든요. 미국은 항상 그런 거고 그걸 이제 나쁜 말로 하면 간을 본다, 뭐 간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거는 세계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국내 사정, 국내 선거, 세계 다른 데 지역의 문제 이런 거랑 엮이면은 또 쉽게 또 마음을 바꿔. 그래서 미국이 뭐 북한을 꼭 자유화시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굳건하게 그건 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순진한 거죠. 예, 그거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현재까지 미국에게 이제 유엔사 강화, 이건 유엔사 강화는 결국 북한 자유화 준비인데 그럼 진짜 이거 북한 자유화하려고 마음 먹은 거냐. 이거는 N장의 카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꼭 하겠다는 실행 의지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북한과 중국이 지불해야 될 직간접 비용을 계속 높이면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안보 강화해야 되고요.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체제, 자주국방. 그 다음에 경제력 강화해야 되고요. 정치제도를 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중 종북을 날개를 꺾어버리고 척추를 분지르고 어떤 그 자유통일을 안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준비들을 좀 갖고 가야 되고요. 정신 문화도 강화돼야 되고 우리 그런 걸 계속 해야죠. 그러면서 유엔사 강화는 카드로 일단 쓰는 거예요.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데 기회는 하늘이 준다고. 언젠가 북한 급변사태 비슷한 기회들이 와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루비콘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강인데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거든. 그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위험한 선택의 효과는 뭐 무궁무진하죠. 예, 이건 중국 제압의 궁극적 수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